12월 22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고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 화면에서 손으로 한번 터치를 좀 해주시고 좋아요 좀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팔로우 좀 해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포스푸드 케어는 우선 그 네이버 쇼핑의 저희 상호 이름이고요. 이곳에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은 실내에서 여러가지 식물을 키우는 도시농부 텃밭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텃밭농사라 그러면은 그 토지에서 농지에서 그 농사 짓는 걸 보고 우리가 주로 텃밭농사라 그러죠. 근데 저는 도시에서 이 화분에다가 화분을 이용해서 각종 여러가지 채소들이랑 그 관상식물 또는 공기정화식물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그 실내에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봄에 이제 춥지 않은 시기에 이제 4월 달에서부터 보통 한 11월 초순까지는 밖에 화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또 겨울에 관리하는 식물이 있고 또 봄부터 그 가을까지 관리하는 식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이곳에는 여러가지 지금 몇 가지 한 15종류 이상 20여 종류가 지금 이 안에 식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방 하나 저쪽에 방 하나에도 또 역시 그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키우던 관상용 식물이 이제 저쪽 방 가운데도 또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겨울철이라서 계속 그 공기 소통을 못 해주고 있다가 오늘 이제 좀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이제 좀 들여드리고 통풍을 지금 좀 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곳 지금 방안 온도가 12도입니다. 12도 조금 넘었죠. 이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도록 그 창문을 열어 놓으면은 겨울철이라서 그 온도가 이렇게 극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평소에 이곳에 그 실내 온도를 사람이 이제 주거 공간은 다른 방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식물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온도 보통 한 15도에서 20도 내외로 이렇게 온도 관리를 하면서 창문을 지금 열어놓으면은 10도까지 온도가 떨어져요. 그 실내 온도가 10도까지 떨어지면 사람이 좀 지내기에는 상당히 좀 춥다는 느낌이 들지요. 방에서 있어도 모자를 쓰거나 어떤 이렇게 좀 단도리를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지금도 지금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방안 온도가 조금 춥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매일 4시에서 5시 정도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데요. 뭐 조금 시간에 또 5시가 좀 넘을 때도 있고 지날 때도 있고 4시가 좀 지나서 시작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일상생활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제가 이따 카메라를 옮겨가지고 앞에 보이는 거는 지금 제가 그 화분에다가 흙을 사용하는 흙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앞에 흙을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 또 우측에는 그 매일 그 설명을 해드리던 그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가 지금 우측 쪽에는 이따 카메라를 옮겨서 그쪽을 보고 설명을 더 중점적으로 드릴 텐데요. 지금 요 이제 앞에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큰 농업을 하든 작은 농업을 하든 텃밭 농사이든 화분 농업이든 일단 그 식물을 심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은 흙이 이제 건강해야 되잖아요.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오염도 있을 수도 있고 병의 물질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도심 속에서는 밭에 흙을 이렇게 채취를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대부분 그 분갈이용 상토를 이제 주로 많이들 이용을 하죠. 분갈이용은 그 마사토하고 이제 좀 일반 상토하고는 좀 다르죠, 개념이. 일반 상토는 모종을 키우는 어떤 그런 좀 가벼운 재질이고, 분갈이용은 이제 좀 마사토 이런 그 흙이 가지고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포대에 담겨서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걸 구매를 해서 다른 어떤 그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흙을 만드는데 오늘 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제품을 제가 흙에다 여기 섞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흙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 흙 속에 이제 토양을 좀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우리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토양에다가 뿌려가지고 이제 밭갈이를 하게 되죠. 이제 트랙터를 갈든 경운기를 갈든 깊이 갈이를 하잖아요. 하우스 속이 됐든 노지가 됐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뭐 석회에서부터 규산, 뭐 미네랄, 아미노산 어떤 여러 종류들을 이제 토양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토양에 이제 어떤 땅심을 좋게 해가지고 각종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화분에도. 단지 면적이 작다는 것 뿐이지 토양 관리는 대형 농사 하신 분이나 농가들이나 텃밭 농사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화분 농업이라도. 그래서 원래 이번에 지금 준비대가 하고 있는 것이 이 미네랄 천연 미네랄 성분인데요. 이 제품을 여기다가 이제 혼합을 할 건데 이 미네랄이 이 속에는 광물질로 만든 광물질이 원료고 나노 입자로 최고 밑에 보면 나노 입자로 천연 미네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미네랄 속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봄에 일찍이 보면은 서리 피해, 냉해 피해, 저온 극복에 이제 이런 미네랄 성분을 넣어가지고 상품화가 많이 만들어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이제 큰 포대에 원래 이게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1kg짜리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품은 저 경북 포항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광물질 원료를 생산하는 그 회사에서 제품화한 건데요. 이렇게 기술을 나노 입자로 이제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입자를 이제 분말로 곱게 만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제가 통에다가 1kg짜리를 제가 오늘 이렇게 사용하기 쉽도록 봉지 저걸 이제 칼 가지고 저 속에 들었던 걸 제가 이제 여기로 옮겨 놨는 겁니다. 이제 화분에 섞는 거는 아주 소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하려면은 이렇게 밀봉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담아 놓은 건데요. 이걸 이제 이게 20kg짜리가 이제 중량으로 해가서 공급이 되는데 이 큰 대형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런 제품을 구해가지고 밑에다가 토양에다가 뿌리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이걸 물에 녹여가지고 작물에다가 관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면 살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상당히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이제 토양에 섞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화분 흙에다가 이제 섞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토양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토양 땅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이
덜 들게끔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이런 이제 제품도 또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가 그전에 농업을 크게 할 때에 이런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해서 농업을 했습니다. 제가 농업을 오랜 세월 농업을 하다가 이제 농업은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힘도 들고 해서 모든 농업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래서 그 경험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각자의 어떤 농사 짓는 방법은 각자가 다 제품이 다 다르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토양을 만들 때 저는 이런 제품을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제품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시에서 화분에서 키우든지 뭐 텃밭 농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큰 농업을 하시는 농가 여러분들도 이런 제품을 미리 이제 토양에다 뿌려서, 특히 시설 하우스는 연작 장애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연작 장애를 줄여줄 수가 있고, 이게 산소도 만들어주고, 이 제품이 이게 500g인데요. 이게 500g인데 이게 평수로 100평에서 200평 정도를 뿌릴 수 있는 아주 양을 200평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양 이시도 잡아주고 염류 제거를 일단 이게 예방을 해주고, 토양의 통기성도 좋게 해주고, 이게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오늘 이 화분흙에다가 또 사용을 섞을 거고요. 그 다음째, 그럼 이런 것만 섞어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섞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식물이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지금은 가지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22종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16가지 원소라고 했습니다. 칼슘, 미네랄, 인산, 중요소, 미량요소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16가지 원소라고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품목수가 더 늘어나서 22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일단 22종은 그다음 좀 어렵고 16종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종의 어떤 중요소, 미량요소, 이 칼슘,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제품들은 다 섞을 수는 없습니다. 토양에다 다 투여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물을 키우면서 이제 물에다가 희석해서 관주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연면살포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추가를 부족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3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복합비료는 우리가 뿌리에서부터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게 토양에다가 위에 작물을 심어놓고 영양소를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만, 밑에서부터 이제 소량의 적당하게 이런 영양분을 섞어가지고 이 화분 흙에다가 마찬가지로 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작물을 심기 전에 이제 흙에다가 뿌려가지고 이제 밭갈이를 하잖아요. 밭을 갈아서 최소한 작물 심기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에 이렇게 퇴비도 넣고 모든 것을 다 넣어가지고 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작물을 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도 제가 다음 식물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흙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비료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다른 유해 성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야 작물을 심었을 때 이제 피해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이 화분 흙을 섞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겼어. 장갑을 좀 끼고. 자. 최고 먼저
먼저 이 제품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처음처럼 이 제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보통 우리 농촌에서 농약을 이렇게 분재나 가루를 이제 뜨는 숟가락인데요. 농약 어떤 그런 측정 숟가락인데 이게 보통 요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위주가 아니고 가벼운 분재 같은 경우는 이 하나를 담았을 때 10cc 또는 10g으로 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되는 어떤 그런 숟가락입니다. 이 숟가락에 제가 여기다가 요 흙 지금 준비해 놨는데 20g 정도만 제가 여기다가 섞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화면에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에다가 넣고 이 흙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됩니다. 위에 일단 이렇게 골고루 제가 한 20g 쓴다 그랬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스푼에 또 담아서 손에다 넣고 이렇게 이제 골고루 또 위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그 다음 이제 이 제품 이건 제가 가득 이렇게 스푼으로 따서 3스푼만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이건 할 때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넣고 골고루 하면 쉽게 뿌려지겠죠. 장갑 같은 거 끼고 이렇게 또 한 스푼 더. 이거는 좀 많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3스푼을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복합비료 복합비료도 여기는 적당하게 어떤 양을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고 흙양에 따라서 이제 이 복합비료를 섞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 지금 양에다가 이것도 한 3스푼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양이 많으면 또 많이 넣어야 될 거고요. 제가 평소에 경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비료가 이렇게 투입되면 된다는 정도의 어떤 그걸 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3스푼만 하면은 이게 영양을 어느 채소 같은 거 심어서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흙을 이제 골고루 이제 섞어야 되겠죠. 섞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여러 번 이렇게 뒤집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뭉쳐지는 게 있으면 부사져 가면서 이렇게 섞으면 돼요. 자, 이렇게 또 반대로 해서 쭉 섞고 그래서 흙을 건강하게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흙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또 기초가 중요하죠. 그냥 분갈이용 상토를 구입해 와서 그대로 심는 것보다 이런 제품을 넣어 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식물을 심으면은 아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 속에는 이런 것이 안 들어갔잖아요. 비료도. 근데 거기 있는 영양분 가지고는 식물을 키우기에는 너무 부족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넣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보이나 이제? 물을 흡수하는 저면 관수 화분인데요. 이렇게 심지가 있고 화분 이렇게 흙을 담기는 게 있고 여기는 물이 담기고 물을 담아 가지고
이게 여기 흙을 담아서 식물을 이제 나중에 식물을 심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화분 크기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저명 관수 화분이. 그래서 저는 이 공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은 화분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이제 이렇게 이게 봄부터 키운 그 샐러리인데요. 샐러리인데 이렇게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을 담아서 물을 공급을 해주면서 키운 그 샐러리인데 이런 방법으로 흙을 담아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저 카메라를 제가 가서 저쪽에 가서 제가 앞을 보고 현재는 제가 뒤쪽에 있으니까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흙을 담는 걸 제가 이제 시범으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이 흙을 담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담으면 되겠죠. 담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물구멍이 있어요. 이게 밑으로 이제 놨을 때 이게 굳이 이게 물구멍이 지금 제가 관리해 보면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이런 그 부직포나 이런 흙이 빠지지 않게끔 이제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조금 이렇게 반달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막고 여기다 끝까지 가득 여기 그 흙을 채우는 거예요. 흙이 많아야만이 식물을 키우는데 유리해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 화분이 작기 때문에 흙이 나는 이 밑으로 보다는 흙이 여기 가득하기 위해 가서 저는 이렇게 가득 채웁니다. 식물을 심을 때는 큰 뿌리가 있거나 하면 이제 더 흙을 적게 담아 놓고 마지막 흙을 채우면 되겠죠. 그래 이렇게 해서 이 가득 채우면은 또 물이 줄 때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너무 가득 말고 조금 물이 줘도 될 정도로 위에서 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에 여기다가 물을 이제 그 물조르로 작은 조르를 이용해 가지고 그 물을 공급을 하는데 그럼 이 가득 채워버리면 물이 항상 실내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가지고 방안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내려가게끔만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담아서 그 모종 작은 것은 이래 놓고 볼펜 가지고라든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해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식물을 심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뿌리가 많거나 큰 것들은 그 다른 흙 밑에 이제 포트나 이렇게 굵은 것들은 이렇게가 심기가 어려우니까 흙을 조금 덜 담고 식물부터 먼저 심고 그 밑에만 흙을 조금 담고 그다음에 그 식물을 들어간 다음에 이제 높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흙을 마지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담으면 화분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면서 또 물을 공급해줬다가 또는 물을 말렸다가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면은 되는 거죠. 이제 이 화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측면 수음구멍이 있는 그 화분인데요. 이 측면에 돌아가면서 수음구멍이 있는 화분인데 저는 이 화분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여기만 그 구멍이 나 있을 경우는 식물이 이 수음구멍이 적어가지고 식물이 그 위에 물은 자꾸 주고 이 뿌리 쪽에 그 썩을 염려가 많죠. 식물이. 그래서 이 측면에 이제 수음구멍이 있는 화분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그래서 보면은 그 화분 이름은 측면 수음구멍으로 통성이 좋은 화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록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 톡이라든지 사기나 어떤 이런 그 재질의 그 화분보다 이런 플라스틱의 옆에 수음구멍이 있는 화분을 주로 그 100% 그렇게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어떤 다른 좀 공기 소통이 적게 돼도 되는 식물은 그냥 사기나 토기 쪽에 그대로 심어가지고 관상용 어떤 식물, 공기 정화 식물 이런 것은 밑에 구멍이 없어도 이제 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런 거는 하고 채소류는 이렇게 밑에 수음구멍이 있으면 아주 키우기가 유리합니다. 건강하게. 그러니까 꼭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구멍이 나 있다 하더라도 흙을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흙을 담아서 식물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텃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분 하나가. 화분을 이제 쭉 놔놓고 어떤 공간이 바깥에 화단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작은 그 토질이 있으면은 토양에서 심어가지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 텃밭이 있는 사람들은 밭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밭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화분에서 식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개념이 텃밭 농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보여드리는 이 모습은 이제 마치고 제가 이 카메라를 좀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동을 했어요. 평소에 그 저기 뭐야 라이브 하던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옮겨도 좀 흔들려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각도를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방이 많이 살살한데 지금 온도 13.14도 이제 조금 이 정도 온도 되면은 많이 좀 살살하죠. 이야, 자 자리 좀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 솔송고 표고버섯 키트인데요. 이게 참나무 톱밥으로 이렇게 배지 키트를 만들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우리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이런 톱밥에 뭉쳐진 배지를 이용해 가지고도 표고버섯 재배를 농가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도시민들에게 이렇게 집에서도 직접 이렇게 한 조씩 구해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면은 표고버섯을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수확물을 많이 얻기 위한 어떤 수단보다 이 한 조 두 개가 저 앞에 보이는 거하고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이 두 개 가지고 어떤 우리 먹거리를 많이 얻기 위해 함이보다 이걸 이제 관리를 하면서 반려 이제 식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린이들에게는 이 식물을 키워봄으로써 농업이니까 이것도요. 농업이니까 물을 주면서 키워보면서 이제 농업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이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학습 체험으로도 이렇게 좋고 또 인성교육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을 따로 이제 뭐 착하게 살도록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동료들과 친구들과 잘 지내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어떤 이것을 이제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잖아요. 각 가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떤 요즘 살아가는데 매우 바쁘게들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또 얼굴도 못 보고 다니는 정도로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학업에만 맡겨가지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게 많은데 참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요즘 인성교육이 부족돼가지고 나 하나밖에 모르고 지금 자신밖에 모르고 이런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누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는 학업에 대한 것만 하는데 인성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귀찮고 뭐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인성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 머리가 더 이렇게 커져버리면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성 교육이 되면은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 가지고